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음성학과 의문론 드디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발동과 발성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이어서 발성 과정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발성 과정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소리가 생성되면서 후두에서 성대를 지나가면서 어떤 소리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때의 소리들은 실제로 원음에 가까운데요. 이 원음이라 함은 버징 사운드라고 해서 마치 벌의 날개짓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바로 발성 과정. 이른바 소리의 생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소리가 생성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부분까지 좀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은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소리가 세 가지 생성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 잘 나시죠? 네, 그 세 가지 생성 과정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과정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발동 과정이었죠? 네, 첫 번째는 발동 과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성 과정이 바로 오늘 배우실 발성 과정, 포네이션이라고 하는 발성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게 articulation이라고 하는 조음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발성 과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 세 가지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먼저 기류가 조달되는 발동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즉 말소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호흡이 이렇게 기류,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흐름이 조달이 되면서 이른바 발동,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기류가 기도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이 곳을 거치면서요. 기도는 우리가 공기 통로라고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공기 통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후두라고 하는, 레링스라고 하는 후두 안쪽에 vocal folds라고 하는 복수형의 S가 붙었죠. vocal folds. 성대 주름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걸 우리가 진성대 또는 다른 말로 기억나시는군요. 갑상피혈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성대 주름을 떨리게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떨리는지 한번 자세히 저랑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이후에 떨리는 소리는, 이때 소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대 원음이라고 그래서 그냥 버징 사운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소리, 마치 그 핸드폰 진동 같은 소리. 조금 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종이피리 아시죠? 이렇게 종이를 반으로 접고 후 불면 우 하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이제 발성, 이른바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조음 과정이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됩니다. 자, 만들 조자에다가 음가가 있는 소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류가 변형이 되면서 아주 이 공기가 방해를 받게 되죠. 이 기류가. 그래서 방해를 받는 위치나 방해를 받는 유형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자음들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음도 생성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말소리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발동 과정, 발성 과정, 그리고 조음 과정, 이 세 가지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말소리의 산출 과정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요 강의를 또 들으시면서 말소리의 생성 과정을 잘 또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동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요. 발동 과정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복수 차원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류를 조달하는 과정, 네, 기류가 들어오는 과정이죠. 기류는 공기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발동 과정에 따라서 소리를 분류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 자, 기류가 들어오는 장소가 뭐 팬지, 네, 이 발동된 장소가 뭐 다른 곳인지 이런 것들이죠. 자, 두 번째는 기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자, 우리 공기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폐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냐? 폐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냐? 내뿜는 방향이냐? 그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말소리 어떻습니까? 폐에서 내뿜는 기류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 얘기는 줄여서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호기시에 발성이 되더라. 호기시 발성. 즉 우리가 이 얘기예요. 자, 숨을 들이쉬면서 발성이 되느냐? 숨을 내쉬면서 발성되느냐?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소리들 숨을 그렇죠. 숨을 내쉬면서 하는 소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소리들을 뭐라고 하느냐? 부와 날숨 소리라고 합니다. 부와 날숨 소리. 예, 좀 내용이 이 단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부와 날숨 소리. 폐에서 내뿜는 기류를 이용해서 호기시하는 발성을 우리는 부와 날숨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말의 경우도 모두 다 부와 날숨 소리입니다. 모두 부와 날숨 소리다. 이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특히 객관식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이 객관식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 풀 때 어떻습니까? 모두라는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일단 부정적으로 저 오답일 것이다. 뭔가 답이 아닐 것이다라고 넘겨짚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말소리에 모두 다 부와 날숨 소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산출하는 자음이나 모음이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소리인지 숨을 내쉬면서 나는 소리인지 숨을 들이쉬면서 내는 경우 없죠. 네, 없어요. 자, 숨을 내쉬면서 하는 부와 날숨 소리다. 자,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요. 반드시 부와 날숨 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 말소리들이 부와 날숨 소리인데 아닌 소리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소리가 있느냐? 아프리카에 보면요. 호사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의 호사어에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 클릭이라고 하는 흡착음이 있습니다. 클릭. 야, 이 흡착음은 어떻게 하는 소리냐면요. 혀 차는 소리들입니다. 이런 소리가 호사어에 있습니다. 예, 혀 차는 소리. 자, 이거는 뭐냐? 흡착음은 이 클릭이라고 하는 흡착음은 기류가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들숨 소리예요. 우리가 이런 소리 낼 때 숨을 들이쉬면서 하죠. 폐가 아닌 영국의 소리가 발생됩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따라하지 못했는데요. 영국에서 나옵니다. 소리가 발동이요. 그리고 영국의 들숨 소리더라. 예, 이 정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흡착음이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류의 발동 장소가 성문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내파음이라고 합니다. 성문 들숨 소리 내파음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예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부와 날숨 소리가 아닌 그런 소리들의 예시를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자, 핵심적으로 이 두 슬라이드를 요약하면 뭐다? 자, 우리말, 우리 지금 사실 음성학과 의문론 이 수업은 우리나라 말, 국어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모든 소리는 뭐다? 부와 날숨 소리더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우리말의 모든 소리는 부와 날숨 소리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아주 잘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발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발성 과정.
이거는 뭐냐? 자, 정의를 내리자면 이겁니다. 성대, 어디서? 성대에서요. 기류를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자, 성대에서 기류를,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자, 성대에서는 기류를 어떻게 조절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조절할까요? 간단합니다. 성대는 자, 기류를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성대의 밸빙 작용이라고 합니다. 밸빙. 자, 여러분들 밸브 아시죠? 가스 밸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스 밸브를 어떻게 합니까?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게 밸빙 작용이에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자,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문, 네, 글로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위에서 보면요, 내시경으로 위에서 보면 요런 모양입니다. 이 성대가. 자, 요런 모양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피열 연골 여기 있죠. 네, 피열 연골이 있습니다. 한 쌍이 있죠. 이 앞에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보셨죠? 이 앞이? 예, 그렇죠. 아, 잘 아시네요. 네, 갑상 연골이죠, 이게. 네, 뭐 또는 방패 연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성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모양을 이거를 성대라고 하죠. 성대. 네, 성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닫혔다 열렸다. 이거 지금 잠그고 열고 하는 거 이거 자체를 지금 밸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자, 이 밸브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류가 흐르죠. 이 지금 공기 통로잖아요. 이게 지금 공기 통로예요. 에어웨이, 기도. 자, 지금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 목구멍을요. 자, 이게 닫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류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아주 빠르게 진동, 바이브레이션을 하면 기류가 내보냈다 막았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요 모양이 제 손바닥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다가 이게 엄청 빨리 움직이잖아요. 얼마큼 빨리? 남자는 초당 120번, 여자는 220번 정도 의 속도가 됩니다. 초당 220번이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이 소리가 나면 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버징 사운드, 발성입니다. 이게 발성입니다. 이게 발성. 네, 이게 발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나중에 보면 남자의 음도, 피치는 120Hz다. 여자의 음도, 여자의 음성의 피치는 220Hz다 라고 표현할 때 그게 초당 우리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거예요. 발성 과정. 자, 이렇게 반복하더라. 자, 그래서 종합하면 뭡니까? 성대에서 기류 조절 과정인데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요거 발성이라고 하더라.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과정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이게 없으면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예, 이런 것들이 발성 과정이다. 아, 여러분들 아주 잘 듣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때 발성 과정에서 소리가 분류가 됩니다. 발성 과정에서 비로소 소리가 분류가 됩니다. 몇 개로? 2개로 분류가 됩니다. 자, 유성음과 무성음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죠. 자, 유성음에서 유자는 있을 유자죠. 그래서 소리가 있는 음이라는 뜻이고요. 무성음은 소리가 없는 음이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워요. 이 한글어가 한문이 더 어려워요. 자, 영어 보십시오. voiced sound. 자, 우리가 보이싱, 성대가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이 떨림을 보이싱이라고 해요. 예, 음성을 보이싱이라고 하죠. 자, 이건 성대가 떨리는 소리. 자, 성대에 진동을 동반한다는 의미에서 voiced sound라고 지금 돼 있는 거죠. 자, voiceless sound는 뭐냐? 예, 진동이 없다. less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동을 동반하지 않고 나는 소리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프 소리하고 브 소리 한번 볼게요. 자, 프 소리 하고요. 브 소리 한번 볼게요. 자, 프 소리하고 브 소리를 볼 텐데, 네. 자, 여기 한번 성대에 한번 직접 요 갑상연골 쪽에 손을 한번 놓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프. 예, 그 다음에 브 한번 해볼게요.
좀 감이 오십니까? 근데 이 프 할 때도 떨리시는 분 있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프 할 때 여기 밑에가 지금 모음이에요, 실은. 얘들 모음이죠. 얘네만 자음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거, 요 자음만 예시를 든 거예요. 자, 모음은 기본적으로 성대를 다 떨리는, 모음은 무조건 유성음입니다. 자, 모음은 무조건 유성음이에요. 성대를 떨리게 돼 있어.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모음을 포함하고 있어서 프 할 때 떨리시는 분들은 그 으 소리예요. 근데 실제로 이 소리랑 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요 차이에서는 이 진동을 이거는 프 소리는 동반하지 않는 거고 브 소리는 진동을 지금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낌 오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음, 무성음 오늘 요 슬라이드에서 이해 잘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우리가 자음의 특성을 설명드릴 때 아주 잘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발성 과정에서는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는 유성음이 있고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지 않는 무성음이 있다. 이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성음에는 또 분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보통 유성음, 숨소리, 짜내기 소리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보통 유성음은 그냥 normal voice. 성대 진동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normal voice. 여러분들이 지금 산출하는 그런 소리죠. 자, breathy voice. 숨소리. 이거 뭐냐? 성대 앞쪽이 열려 있어요. 요 뒤에만 해요.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 열려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소리가 일로 다 빠지는 소리죠. 그래서 숨소리. 바람 빠지는 소리. 예를 들면 소리가 아니라 이런 소리들, 바람 빠져나가는 그런 소리들이 유성음이 또 있어요. 이거를 breathy voice라고 합니다. 자, 크래키는 뭐냐? 짜내는 소리예요. 짜내는 소리. 성대 앞쪽만 진동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쥐어짜듯이 이렇게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쥐어짜듯이 나는 소리가 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무성음과 유성음의 각각 차이가 있다.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발성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발성 과정에서의 유성음, 무성음의 구분까지 보셨어요.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무슨 설명을 드릴 거냐면, 자, 성대가 원활하게 진동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발성 과정이라는 게 성대, vocal folds, 이 한 쌍의 성대가 진동하는 게 우리가 발성 과정이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성대 원음이 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성대가 원활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진동이 돼야 아주 맑고 좋은 소리가 발음이 날 겁니다. 자,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대가 원활하게 진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두 성대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두 성대 사이의 거리가. 자, 왜냐? 성대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습니까? 이 부딪히질 않잖아요. 바이브레이션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기가 다 빠져나가겠죠. 네, 두 성대의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대의 상태가 어때야 된다? 유연해야 됩니다. 성대의 상태가 아주 부드럽게 유연해야 됩니다. 아주 성대가 고무줄처럼요.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타줄이나 고무줄처럼 아주 탱탱하고 부들부들 유연해야 탁 튕겼을 때 진동이,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잘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성문 아래쪽 압력. 성문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네. 글로타. 네. 성문이 어디입니까? 요거 성문이잖아요. 요거 성대를 성문이라고 하죠. 후드를. 이 아래쪽 압력. 네. 성문 아래쪽 압력과 배 쪽 압력이에요. 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성문 하압력이라고 해요. 성문 하압력. 네. 쉬워요. 자, 성문의 밑에 압력이잖아요. 성문 밑에 압력. 자, 성문 하압력이 성문 위쪽 압력보다 충분히 커야 성대 진동이 잘 납니다. 자, 이게 뭐냐? 배에 힘을 딱 줘야 성대가 원활하게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음악학원 한 번씩 또 어릴 때 다니잖아요. 자, 그때 성악 같은 거, 성악가들 이 노래할 때 배에 힘을 꽉 줘요. 이분들은. 배. 왜냐?
성문 하압력이 잘 형성이 돼야 이 소리가 아주 진동이 잘 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모음은 기본적으로 입을 벌린 상태예요. 자, 모음은 우리가 자음은 저기 조음기관의 방해를 받아서 방해음이라고 장해음, 방해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모음은 방해를 안 받는 소리잖아요. 입을 많이 벌린 상태로 소리가 이렇게 울립니다. 나오기 때문에 성문 하압이 당연히 성문 상압보다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는 유성음이 나기에 적당합니다. 네, 성문 하압이 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자, 요거 잊지 말고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모든 모음은 어떻습니까? 유성음일까요? 무성음일까요? 예,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다. 네, 보이스 사운드 유성음이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성대를 원활하게 진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성대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성대의 상태가 유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문 아래쪽 압력, 성문 하압력이 잘 발달돼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음은 유성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까지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발성 과정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대는 왜 진동할까요? 여러분들. 성대의 진동에 대해서, 성대는 왜 진동을 할까요?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흐름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 1950년도 이전까지 성대는 근육의 순수한 움직임으로 봤습니다. 네. 그때까지 학자들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봤어요. 근데, 성대는 근육의 움직임이죠.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성대는 성대 내부 근육이라고 하는 이 근육들, 이 성대 근이 갑상피혈근이잖아요. 성대 내부 근육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근육들이 내전근, 닫아주는 근육이 있고 외전근, 열어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내외전, 즉 열고 닫힘을 반복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이런 것들은 근육의 움직임입니다. 성대 근육도 근육이죠. 근육의 일종이죠. 자, 근데 어느 날 어떤 학자가 아주 궁금증을 품은 거죠. 닥터 히라노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다. 근육의 움직임이라면 근육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인체의 근육은요, 아무리 빨라도 초당 10번 이상을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떨림이라는 게. 자, 제가 옛날에 그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박수 치시는 분이었는데 이것도 기네스에 있더라고요. 이 박수 소리. 이게 기네스에 오른 게 초당 몇 번이다? 한 8번인가 그랬어요. 이렇게 박수 안 칩니다. 이분 이렇게 칩니다. 비비듯이 쳐요. 자, 그렇게 해도 1초에 8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대는 지금 저 정도의 나이의 남자는 초당 120번 정도 움직입니다. 초당 120번. 엄청난 빠른 거죠. 자,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했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결론이 뭐였다? 하나 이론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베르누이 효과라는 거예요. 베르누이 효과. 성대가 어떻게 진동할 수 있는가에 따른 이론이 베르누이 효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베르누이 효과 이전에 성대의 진동에 따른 효과를 근탄성 공기역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세 가지가 합쳐진 건데 원래는 이게 뭐냐? 성대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론이 원래는 근탄성 공기역학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 가지예요. 근육의 움직임, 탄성, 성대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탄탄한, 고무줄 같은 그 탄성, 플러스 공기역학, 공기의 역학적인 흐름. 그 중에서 공기역학을 설명하는 게 베르누이 효과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성대가 왜 진동하는가에 대한 베르누이 효과는 이 자체 하나가 이론이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오 엘라스틱 에어로다이나믹 이론이라는 건데 이 근탄성 공기역학 이론의 공기역학 부분을 설명하는 게 베르누이 효과예요. 자, 베르누이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 성대에
좁은 틈으로 공기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면서 음압, 마이너스 압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베르누이 효과 설명하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의 예시가 있어요. 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전철에. 지하철에 그 지하에 있는 지하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철에 열차가 들어올 때 방송이 하나 나오죠. 자,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란선 밖으로 한 발짝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방송이 나오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에는 바람이 들어올 일이 많이 없는데 바람 들어온다고 이게 이 앞으로 쏠려서 다칠 위험이 있다. 이건 조금 과장된 거잖아요. 이게 베르누이 효과 때문입니다. 자, 전철이 아주 그 좁은 통로로 이 전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와요. 빠른 속도로 들어오게 되면 자, 좁은 틈으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오는 것처럼 전철이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음압, 마이너스 압력이 발생되면서 압력 차로 인해서 앞으로 인체가 쏠리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성대 진동 이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시는 그거예요. 유럽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유럽에는 그 욕조 외에는 채수구멍이 없습니다. 유럽은 원래 아주 오래된 그런 그 건물들을 호텔로 많이 쓰는데 유럽의 호텔에 가면 채수구멍이 따로 없어요. 욕조에만 있죠. 그래서 그 밖에다가 그 물 뿌리면 큰일 납니다. 유럽 벌금 묻니다, 벌금. 어떻게 합니까? 샤워 커튼을 치고 그 안쪽에서 욕조에서 씻게 되죠. 자, 그럴 때 놀라운 현상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샤워 커튼이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욕조는 화장실은 그 바람이 들어올 곳도 없어요. 근데 이게 커튼이 이렇게 빨려 들어온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똑같아요. 욕조하고 커튼 있는 그 아주 좁은 틈으로 샤워 호수가 흐르잖아요. 물이 이 공기 말고 그 액체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지나가면 이게 압력이 발생해서 이 멀쩡한 샤워 커튼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거죠. 자,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르누이 성대의 진동 효과도 그래요. 자, 원래는 성대 근육만으로 열고 닫혔다 하면 이게 이렇게 빨리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열렸다가 공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이게 다시 안으로 다 열리기도 전에 안으로 한번 빨려 들어갑니다. 다시 열렸다가 빨려 들어가고 열렸다가 빨려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성대가 초당 120번, 220번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놀랍죠. 이 공기의 이 역학적인 흐름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근탄성 공기역학 이론이라 하고 이 공기역학 부분을 설명하는 게 베르누이 효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지으면 성대가 왜 진동하느냐? 베르누이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베르누이 효과는 성대의 좁은 틈으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음압, 마이너스 압력이 발생되니까 그로 인해 성대가 열렸다가 다시 한번 닫히게 되더라. 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성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하게 되더라라는 거. 이 부분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히 뭐 언어 치료도 그렇고요. 음성학과 의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성대의 진동을 설명하는 이론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탄성 공기역학 이론. 이게 지금 오늘날 현대에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과학적인 접근인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우리 반드시 이 베르누이 효과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음 과정입니다. 자, 조음 과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조음 과정은 자, 이렇습니다. 자,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습니다. 자,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습니다. 자, 조음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들 조자에다가 소리 음자, 음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비로소 다시 정리하면 앞서 발성 과정에서 하는 성대 원음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이거는 갑상피혈근이라고 하는 성대가 아주 초당 120번, 200번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발생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다채로운 이런 소리들은 이른바 조음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조음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색소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색소폰. 아마 불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한번 예전에 기회가 돼서 한번 불어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 배우지 않으면 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색소폰 불면 그냥 불면 후 이런 소리 나죠. 후 이런 소리 나요. 이게 발성 과정이고요. 자, 잘 부시는 분들은 불면서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색소폰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에 이 모양을 바꿔줘요. 이게 버튼을 누르면서. 그러면서 우우우 이런 다양한 음가가 생성이 되죠. 이 생성되는 걸 조음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형태고요. 자음과 모음이 있더라. 자, 자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음은 기류가 구강 통로의 중앙부에서 뭐다? 방해를 받으면서 산출되는 소리를 우리는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색소폰의 예를 들었다시피 이 색소폰 이것도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눌러주면 통로에 방해를 받는 것처럼 이 소리 원음이 어디에 방해를 받느냐? 조음기관에 방해를 받는 겁니다. 자, 조음기관 뭡니까? 턱, 혀, 입술, 네, 뭐 이런 것들을 조음기관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에 방해를 받더라.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뭐라고 한다? 장애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음. 네, 그래서 장애음이라고 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은 자음이라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럼 모음은 뭐냐? 구강 통로의 중앙부에서 방해를 받지 않으면 모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 에, 이, 오, 우 이 발음할 때 이거 방해 안 받아요. 자, 통로가 조금 좁아지는 건 있습니다만 그냥 이 생산된 소리가 울려서 나오는 거예요. 입 안으로 울려서 나온 거예요. 공명이라고 그러죠. 울려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방해를 받는 소리는 자음이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자음을 분류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자음의 분류법에서 첫 번째 기준은 무성이냐 유성이냐였어요. 자, 무성이냐 유성이냐. 자, 아까 우리가 무성음 유성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음의 경우에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지 않고 나오는 자음을 아까 보셨다시피 무성자음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 성문 마찰음인 소리, 같은 소리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안 떨리잖아요. 예, 무성자음입니다. 자,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면서 나는 자음을 뭐라고 한다? 유성자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해보죠. 예, 벌써 지금 떨리잖아요. 네, 확연한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의 분류법 첫 번째는 무성음이냐 유성음이냐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음의 분류법 두 번째는 기식성입니다. 자, aspiration이라고 하는 기식성입니다. 이 기식성은 뭐냐? 바람 새는 소리를 얘기해요. 바람 새는 소리. 자, 조금 더 이 정의를 살펴보면 turbulence, 예, 이 아주 난기류가 형성되는 소리다. 뭐 이런 것들이 기식을 우리가 표현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기식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또 자음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육이냐 무기냐를 구분할 수가 있죠. 자, 대표적인 게 폐쇄음. 다른 말로 이거 폐쇄음을 뭐라고 그러죠? 예, 파열음이라고 해요. 폐쇄음을 다른 말로. 네, 플라시브. 네, 파열음. 폐쇄음이라고 얘기할 때 스톱. 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성이 오게 되면 대부분 파열음이에요. 자, 파열음은 터트려준다는 의미에서 파열음, 플러시브라고 하는데요. 자, 터트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종성에 오면 폐쇄음이 돼요. 똑같은 건데. 자, 왜냐? 닫아주니까. 자, 네, 닫아주는 거 보이시죠? 터트려줄 때는 똑같이 비읍소리인데 초성에 오면 예,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자, 파열음 한번 보시죠. 기식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죠. 예, 어떻게 분류되느냐? 네, 경음, 격음, 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소리가 좀 다르잖아요. 예, 이 소리는 기식이 있는 소리예요. 바람 새는 소리 들리시죠? 예, 바람이 굉장히 빨리 빠져나오는 에스피레이션이 들리잖아요. 네, 제가 좀 다소 과장되게 하는 건 있습니다만 소리에선 지금 네, 바람이 빠져나오는 게 좀 덜 느껴지시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식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폐쇄음에서 기식이란 뭐냐? 자, 정리하면 폐쇄음의 개방으로 인해서 기류가 방출되고 난 뒤에 후두에서 난기류가 난기류가 아까 터뷸런스, 난기류 이게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크 소리, 예, 크 하면서 예,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기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자음의 분류법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대의 떨림, 유성이냐, 무성이냐. 자, 두 번째 분류법은 기식성, 유기음이냐, 무기음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자음의 분류법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음의 분류법 세 번째는 평음이냐, 격음이냐, 경음이냐를 또 구분하는 네, 분류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tense, 긴장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긴장성으로. 자, 긴장성이 있는 소리가 있고요. 긴장성이 없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평음 같은 경우는 여기 브 같은 경우는 예, 긴장 없어요. 브, 예, 이 일반적인 소리를 하면 프 소리 어떻습니까? 입술이 말리잖아요. 프. 제가 좀 과장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프, 이 긴장입니다. 이게 지금. 프. 자, 뿌 소리 어떻습니까? 뿌도 경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긴장이죠. 뿌. 긴장이잖아요.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긴 합니다만. 프. 예,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 긴장성이 있는 소리들을 우리는 경음이라고 하고요. 긴장성이 없는 소리를 연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평음은 연음에 들어가게 되고요. 격음과 경음은 네, 경음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 자음의 분류법 세 가지를 살펴보셨는데 자,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유성이냐 무성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식성, 유기음이냐 무기음이냐. 자, 세 번째는 연음이냐 경음이냐. 네, 이렇게 자음은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어려우신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들을만 하시죠? 네, 우리말 소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실은. 하지만 이 음성학이란 또 음운학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말에 대한 이런 소리들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니까요. 여러분들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양순 폐쇄음 체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앞서 보셨던 걸 다 한번 조합해 보시죠. 자, 먼저 브 소리입니다. 브 소리는 예, 무성음인가요, 유성음인가요? 예, 브 소리는 무성음에 들어가요. 무성음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기식, 바람이 셀까요? 바람 안 새죠? 무기음이고요. 자, 이거는 영음하고 경음 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평음이니까 연음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성무기 연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브 소리는 무성무기 연음의 특성이 있더라. 프 소리 어떻습니까? 예, 역시 무성음입니다. 무성음이죠. 자, 유기, 기식성. 이건 기식성 있죠? aspiration, 기식성 있죠? 자, 바람 새는 소리가 나잖아요. 푸 소리 나죠? 자, 연음입니까? 경음입니까? 예, 경음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성, 유기, 경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 소리 어떻습니까? 뿌. 역시 무성음이고요. 자, 기식성은 뿌 없죠. 네, 기식성이 없으니까 무기음이고요. 자, 경음은 자, 긴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 긴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소리는 무성, 무기, 경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앞서 보셨던 자음의 그 분류 특성을 이렇게 조합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양순 폐쇄음 체계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음이 있고 경음이 있고 이런 소리들이 실은 영어권에서는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소리가 R 소리하고 L 소리가 없는 것처럼 영어권에서는 지금 브, 프, 뿌 이 소리들을 다 비슷하게 들리십니다. 이 영어권 화자들은. 그래서 영어권 화자들의 그 음성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로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실은.
자, 그만큼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자음책에서는 변별해주는 특징들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자음의 부류 특성을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가지고 계십니다. 자, 조음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성대에서 조절된 기류가 성도를 지나면서 겪게 되는 기류의 변형 과정을 우리가 조음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조음 과정에 의해서 두 부류로 나뉘더라. 자, 우리가 보셨던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류가 구강 통로의 중앙부에서 방해를 받으면 네, 이거 아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었죠? 네, 기억나시죠? 방해음, 장애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또는 장애음. 네, 방해를 받으면 나는 소리더라. 조음기관의 중앙부에서 혀나 턱이나 이런 좁힘 이런 거에 방해를 받죠. 자,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음은 하지만 반대로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더라. 네, 중앙부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뻥 뚫려서 나는 소리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조음 과정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은 기류가 중앙 통로에서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 방해를 받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음을 우리가 특성을 이해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방해가 일어나는 장소하고요. 방해 종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실은 자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해를 받는 위치하고요. 방해를 받는 방법 이 두 개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음 위치는 방해 장소를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 합니다. 자, 뭐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뭐 양순음이라고 얘기하면 양순이라는 게 두 입술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때 방해를 받는 위치가 두 입술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음 방법. 방법은 방해의 종류를 조음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식으로 방해를 받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예컨대 아주 좁은 틈으로 아주 공기가 이렇게 마찰되는 성분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방해 방법을 우리는 마찰음이라고 하죠. 아유, 너무 잘 아시네요. 네. 또는 막혔다가 터트리는 방해를 받는 걸 우리가 파열음이라고 하죠. 네, 너무 잘 아십니다. 이러한 것들, 조음 위치와 방법, 이 두 가지를 아시면 우리가 자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성 유형. 세 번째는 발성 유형을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발성 유형은 뭐다? 무성음이다, 유성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음에서도 보면 아까는 다 무성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조합해서 보는 연습들을 하실 텐데 여기서는 발성 유형이 유성음도 있고 무성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건 뭐다? 자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과 발성 유형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서 자음의 이 세 가지 명명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하는 조합해서 하는 명명법을 아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명명법을 듣기만 해도 이 소리가 어떻게 발성하는 소리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사실은 이름을 붙이는 건 추론을 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그 복습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이건 조음 위치예요. 전부 다. 치경, 경구개음, 권설음, 경구개음, 영구개음, 구개수음, 인두음, 성문음 이렇게 나뉘게 되죠. 네, 아주 다양한 소리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거 다 지금 보시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위치가 있더라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좀 차이점을 보실 수 있겠나요? 네, 이 위치 말고도 보면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요. 보시면 검은색으로도 지금 돼 있죠?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 빨간색하고 검은색 지금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네, 예,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주 날카로우시네요. 빨간색은요, 우리나라 말에 있는 소리예요. 이 빨간색은 우리나라 자음에 해당되는 위치예요. 네. 자, 그러니까 양순음이나 치경음, 치경경구개음, 영구개음, 성문음 이런 거 우리나라에 예,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소리고. 그럼 이거 저기 검은색은 뭐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좋은 위치에 따라서 이런 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권설음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죠. 하지만 이 권설음이 혀를 말면서 내는 소리예요. 반대로 말면서 시 중국말로 할 때 뭐 월시 중국인 할 때 시 소리가 권설음이에요. 네,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네, 이런 거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세한 자음 분류 위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